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기술주, 특히나 대형 기술주, 특히나 꼭 집어서 얘기하면 애플과 아마존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이고요. 왜 조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10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고 사실은 연말에 가면서 조금 우리 코스닥의 움직임, 그다음에 코스피 움직임은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오늘 메리츠 증권의 윤주호 스몰캡 파트장을 모시고 오늘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약 그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코스닥이 이제 900선을 돌파해서 야 이거 뭐 천 가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양도세 이슈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좀 출렁거림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이제 그 메모리 쪽에 그 업황이 뭐 그렇게 판타스틱하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간에. 추석 연휴 이제 후에 그 스몰캡 전반에 대한 동향이 좀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은 그 추석 전에 좀 주식을 미리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도 있었고요, 미국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주식을 많이 비워 놓으셨는데, 오히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왜 미국은 오르는데 한국이 빠지냐,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은 추석 전에 한국은 먼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딱 지난 주말까지, 그러니까 딱 저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저희가 뭐 금요일날 휴일이었긴 했지만 금요일까지 딱 보시면은 고점 대비 하락률을 한번 보시면은 네네. 다우 지수랑 이제 코스피는 거의 비슷하고요. 예, 나스닥이 한 2% 정도 네네. 코스닥보다 좀 뒤져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설령 올랐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뭐 굳이 세게 오를 이유는 없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 추석 연휴 때 미국 대선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없어졌죠. 이제 가장 큰 그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릴리프 랠리를 저도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예상과 다르게 이제 연말에 양도세 이슈나 이런 게 있으면서 뭐 그때 저희가 지난번 나와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10월, 11월, 12월은 항상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투자 전략은 여전히 선호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다음에 연말이니까. 네. 예. 연말이 다가오니까 좀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매일 검사하시겠죠, 그분이. 예. 근데 이제 음성이 나왔고.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또 혹시나 뭐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뭐 대선일을 연기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봐 네. 살짝 뭐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요. 그 뭐 올해 대선이 있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4분기의 코스닥 지수를 보면 좀 밋밋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항상 밋밋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 항상 우리는 양도세 이슈와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번에는 좀 양도세의 규모가 작아서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4분기에는 매도세가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네. 투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과세대상 주식 보유 금액이 이제 19년 말에 200조였다가 이제 지금은 한 21% 증가한 241조까지 좀 보고 있어서 확실히 그러니까 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예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네. 그 개인 투자분들이 네. 이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좋게 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때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특이하게 또 2020년은 연초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45조까지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을 압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네네. 때문에 그럼 결국엔 저희의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기에 지금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지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만나는 뭐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네네. 주식 편입비를 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에서 20%까지 많이 줄여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자율주행 테마 이쪽 빼고는 특별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안 보이는 이유가 연초 대비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자율주행 관련주 네. 빼고는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지금 매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그래도 10월에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 네. 그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좀 고려하면 우리가 좀 수익을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일단은 그 투자분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거는 3분기 실적 좋은 업체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뭐 실제로 반도체가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반도체 주식들을 보시면은 대장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실적보다는 지금은 단기 모멘텀, 그러니까 내년 그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부터 계속 테마로 되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ESG, 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미 최성민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게 테마가 크게 형성되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보시면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차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미래 자동차 산업화를 신설할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네네. 뭐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자율주행차, 수소차, 뭐 전기차 이런 게 다 있는데 뭐 전기차랑 수소차는 이미 올해 저희가 연중 내내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이 이제 미래자동차의 한 핵심으로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아이디어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회장인 앨런 머스크가 얼마 안 있으면 네. 그 FSD라고 그러죠. 네. Full Self Driving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일단은 제한된 사람들한테 소프트웨어를 좀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도 뉴스가 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한 모멘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약세장에도 주목받는 스몰캡 종목을 우리가 한번 골라야 봐야 될 텐데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종목을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캠트로닉스와 네.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두 개를 갖고 왔는데 먼저 캠트로닉스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일단 무선 충전, 핸드폰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과 식각, 뭐 띵글라스라고 얘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 기판을 이렇게 네. 슬리밍하는 네네. 그런 전문 업체입니다. 뭐 네. 다른 사업으로는 전자부품과 자율주행 V2X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네. 일단 2분기 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오면서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11,000원, 12,000원까지 빠졌다가 네. 최근에 주가가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스마트폰 이제 기본적인 실적은 스마트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제가 예상하는 거는 영업이익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보고 있고 네네. 2분기 대비해서는 QOQ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곽광을 받고 있는 거는 네. 바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VTX 자율주행 관련된 이게 부품을 VTX라는 것이 네. 앞에 V가 vehicle이란 얘기잖아요. 네. 자동차란 얘기고 네. 2는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숫자로 표시한 거고 네, X는 everything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엄청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예. 자동차를 모든 사물에 연결하는 기술이 VTX 기술입니다. 예, 얘기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만 VTX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스마트 안테나도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판교에 제로 셔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탑재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율주행 업체들 중에서 1년 연간 영업이익이 240억 정도 나는 네. 업체는 이제 캠트로닉스가 가장 유일하기 때문에 네. 아마 기관 투자자가 입장에서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좋았던 이유가 아마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전체 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아직은 굉장히 미미하겠지만 네. 어차피 다른 사업부에서 이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으니 네. 그 이익으로 R&D를 해서 VTX를 V2X를 좀 더 개발하면 사실은 투자하는 데는
조금 선호가 될 수 있다. 기관 네. 투자가들 사이에서.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캠트로닉스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습니다. 막 예를 들어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도 부품주로만 보면은 10배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딱 적정한 밸류에이션이라고 올해 볼 수 기준이 있죠. 10배입니까? 네, 올해 기준 10배. 그럼 내년 기준은 어디? 올해 다 지났는데. 네, 내년 기준은 이제 뭐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네. 어차피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연말짜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뭐 다음번에 제가 내년도에 좋게 보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도 이제 올해 대비해서는 확실히 그로스가 나오는 게 연초에 원래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안 좋아진 실적이 연간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 나오는 수준이라서 뭐 내년도에는 뭐 원래 올해 400억 이상 나왔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은 오가닉 그로스가 10%만 돼도 한 영업이익이 44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실적을 뭐 확실히 내년에 440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연말 연초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꼭 되겠습니다. 그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세요. 네. 숫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네. 예, 추정치를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도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이 있다고요?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IT를 많이 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소비재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탐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에코 마케팅하고 비슷한 비즈니스를 가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셜 기반의 마케팅 기술을 보유하는 이제 미디어 커머스 기업입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미디어 커머스의 제품을 뭐 재밌게 이렇게 CF나 이런 거를 광고를 하고 네. 그걸 이용해서 자사몰로 이제 구입을 유도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업체 이제 뭐 간단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브랜드 X라는 자체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품 기획, R&D, 샘플, 마케팅 퍼포먼스 본인들이 다 이제 광고까지 다 하고 네. 본인 자사몰 그러니까 D2C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요거까지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이 회사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 중에 가장 잘 팔리는 거는 네. 이미 최근에 에슬레저로 많이 입고 있는 여자분들이 입고 있는 잭시미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결국엔 실적의 핵심입니다. 전체 매출의 작년까지만 해도 95%, 올해는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 회사가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집에 이제 오래 계시고 요가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네.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실적도 지금 8월 달까지 월 매출액 한 140억까지 성장한 걸로 제가 체크를 좀 해서 네. 올해 이제 컨센서스는 매출액 1,668억, 네. 영업이익 266억, 순이익 한 219억 정도 네.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봤을 때 PER 밸류에이션이 사실 10배밖에 안 됩니다. 올해. 네. 그러니까 에코 마케팅 관련해서는 16배, 뭐 정확한 PER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미디어 커머스를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15배 이상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PER 10배는 굉장히 싸다. 게다가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PSR도 뭐 6배에서 8배 정도 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1.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잭시믹스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브랜드를 또 믹스 투 믹스라고 10대, 20대를 겨냥한 이제 에슬레저를 또 출시할 출시를 이미 했고 지금 네.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하나만 성공해도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잭스미스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10배뿐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나 잭스미스에 너무 의존적이어서 그런 밸류에이션이 조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에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PER 밸류에이션과 PSR 밸류에이션을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제 PER로 보면은 사실 뭐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비재는 네. 보통 한 10배에서 12배 정도는 받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업사이드가 12배면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업체들 원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캐시카우처럼 지금 잘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PSR 밸류에이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매출액은 인정을 해준 시장에서는 매출액을 네. 인정해준다. 왜냐하면 네. 아시는 것처럼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은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커머스를 갖고 있고 원 아이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이 업체가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또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럴 때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가장 덜 오른 게 가장 매력적이죠.
그렇습니까? 네네, 네, 연초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덜 올라서 네.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캠트로닉스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 실적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잭 스미스 관련된 종목 하나 소개하셨습니다. 메리증권의 윤주호 스몰캡 파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